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컴백한다. 무슨 일입니다. 이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물론 지금 이제 탄핵이 돼서 총리 직도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를 그때 탄핵을 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이 상당히 무례한 그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의결 중족수입니다. 의결 중족수.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을 하려면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 200명 이상. 그리고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서로 막 혼란이 일어났는데 누구도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원식이 본인이 투표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죠. 151석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서 뭐 마치 국회의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고 다 집단으로 퇴장을 해버렸죠. 그 상황에서 투표를 해서 192석, 192명이 그 야당 192명이 찬성을 해서 이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독수 대행이 일단은 어떤 가처분 신청이나 하지 않고 헌재의 탄핵 심리를 기다리겠다 하면서 일단 본인은 물러났죠. 뒤로 빠졌죠. 빠졌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우원식이 두드렸던 그게 효력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이 권한쟁의 심판이 본안 심판이고 거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인데 권한쟁의 심판은 오래 걸린다고 해도 가처분은 보통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게 빨리빨리 그 결정을 내려줘야지 되기 때문에 법원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헌재는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또 지난주 말쯤이니까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우원식이 땅땅 두드려서 이 탄핵 소추안 가결, 한독수 직무 정지 이렇게 두드린 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독수 체제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아가지고 또 이런 엄청난 재난이 발생을 해서 중대본부장도 맡아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막 뛰고 있고 또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결재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최상목 대행이 했던 행정적인 결재나 이런 것은 또 무효가 돼야 되느냐. 나라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안 들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죠, 지금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걸 먼저 소개를 드리죠. 우원식 지금 본인이 국회의장을 하면서 마치 어떤 대중적인 스타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참견도 하고 이재명 도우미 역할도 하고 하죠. 이 또 기사가 또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죠. 바로 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는데 오늘 우원식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오늘 만나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해라. 다 거쳤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바쁜 중대본부장을 불렀는지 어디서 만났다는 건 없었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겁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라. 이재명 대표 말 들어라. 또 협박을 한 거죠. 국회의장이 불러가지고. 우원식이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출특 등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의무다. 빨리 이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막 다그쳤는데 최상목 대행은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노회하고 아주 노회하고 노련한 국회 여의도에서만 이 잔뼈가 굵은 정치인 우원식이 그냥 정통 경제 관료만 해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종의 겁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겁박.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 해야 되는 일이야. 빨리 안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또 탄핵할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지금 국회의장이 할 일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원식은 최근에 자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가 들어가니까 마치 난세의 영웅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또 이재명 쪽에서 한번 경고를 했죠. 제명이나 마을 이런 데서. 감히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대권을 탐한다고. 그러니까 좀 꼬리를 내렸다가 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지금 이 위중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그 바쁜 권한대행을 만나서 빨리 이거 안 하면은 이재명이 쫓아낼 거야. 이런 겁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원식은 그전에 한독수 국무총리한테도 빨리 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하고 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빨리 해라. 그게 의무다. 이런 식으로 막 강요를 했죠. 근데 그걸 이제 한독수 총리가 일촉을 해버렸습니다. 일촉을 해서 이것이 우원식의 뜻도 이재명의 뜻도 다 무산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독수를 탄핵을 했죠. 근데 그 한독수 지금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심사를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가처분 신청은 한 열흘 안에 아무리 늦어도 열흘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우원식이 192표 찬성을 가지고 이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은 한독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독수 복귀 필요성이 지금 관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재의 이 가처분 신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과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중한 상황에서 자,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니까 너무 부하가 걸린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고 국무총리 직무 대행도 하고 경제부총리 역할도 하고 기재부 장관이죠 또.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거기다가 중앙재난대책본부 본부장까지 하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쏠려버리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이재명이 대통령 탄핵한 거는 포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일단 한독수라도 탄핵 수사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한 것을 철회를 하면 된다. 취하를 하면 된다. 취하를 하면 다시 정부에 복귀를 하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관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독수라도 복귀를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좀 돌아간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은 아니지만 나라가 돌아간다.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특히
또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여론이 있지만 이재명은 안 하겠죠. 하지 않겠죠. 그렇게 했다가 그 한독수가 호락호락 그 하지 않으면은 또 어떡할 겁니까? 또 탄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재명 안 하겠죠.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151석 이상이냐, 그 3분의 2 이상이냐, 200 이상이냐, 이것은 없습니다. 법률 조항에 헌법에도 없고 그 법령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이제 결정은 그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헌재가 유권 해석을 내릴 때 현재 그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상황이 그걸 판단을 해야죠. 헌법재판소가. 헌법 자체가 이 국민 생활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럼 헌재가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이 혼란이 더 큰 혼란이 계속되는데 헌재가 받아서 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헌재에서 전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기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한독수 총리 탄핵 소추안 제적위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을 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문제를 들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효력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된 효력은 시작이 됐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즉 헌법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 부공보관이. 그러면 재판부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해야죠.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을 위한 거죠. 국가를 위한 거죠. 헌법에 규정에도 없고 법률의 규정에도 없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처분 신청 말 그대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한독수 총리라도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결정에 놓으면은 아마 한독수 그 총리는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김건희 특검이나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그 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이런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 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합의를 해오라고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차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니까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하라.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현재 빨리 진행을 해서 자기 재판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해야 되니까는 그냥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독수 다시 컴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탄핵 못 하겠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재명은 또 할까요? 그렇게 해도? 그 가처분을 했는데도. 그게 또 탄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돌아왔을 때. 어쨌든, 이재명은 이 모든 혼란, 나중에 본인들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든 아니면은 본인이 걸려있는 5개 재판, 7개 사건, 11개 혐의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이재명은 나중에 본인의 재판을 통해서라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